네, 안녕하세요. 우리카드 김병용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카드 나선영 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카드 정보보호부의 박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카드 리텐션 마케팅부의 김은진입니다. 제가 팀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카드가 가지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관련돼서 이제 대내외 보고서라던가 각종 공시 같은 것들을 올리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제가 하는 일은 채용, 그리고 직원들의 부서간 이동, 마지막으로 근태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일반 부문과 디지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싱부, 전략기획부, HR기획부, 재무관리부 등 지원부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요. 영업 관련 부서는 마케팅 기획부, 상품개발부 등 마케팅 영역을 담당하는 영업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용대출, 그리고 캐피탈 관련되어 있는 캐피탈 영업부, 신금융부 등이 있고요. 즉 금융 관련된 대출, 리스렌트, 캐피탈 이런 고객들의 추가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서입니다. 디지털 부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부, 마이데이터 사업부, ICT 지원부, 정보보호부 등이 있고요.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가장 유망한 금융 분야 중 하나인 디지털을 총관장하고 있는 부서고요. 이 부서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본인의 개발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사를 준비할 때가 있었잖아.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던가 좀 포괄적이긴 한데,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좀 IT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솔직히 예전에는 취업을 하려면 한국사를 꼭 따야 된다, 영어 몇 점을 따야 된다, 맞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우리카드 입사를 준비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하게 될 일, 아니면 조금 더 연관 있는 일이 뭘까 조금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 실제로도 그런 거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썼던 게 좀 더 컸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카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되게 많이 묻는 질문이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느냐, 아니면 어떤 게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막상 입사를 해보고 느낀 거는 그렇게 꼭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아마 그 전문 자격증이 있는 직종으로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와서 모든 분야에서 잘 업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뭔가를 직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들어와서 배우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를 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진짜 우리카드 준비할 때 나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사실 우리카드 자소서만 봐도 막 그냥 실패했던 경험은 뭐냐, 도전했던 경험은 뭐냐, 이게 아니라 정말 너의 얘기를 좀 해봐,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어서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먼저 파헤쳐야 사실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좀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나는 사실 블라인드라고 하긴 하잖아.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면접관분들 책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메모장 하나만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 그분들이 받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기반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셔서 약간 그게 되게 새로웠죠. 원래 다른 회사 면접도 봤었으니까 다른 회사 면접에서는 이미 그분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계셨는데 맞아. 오히려 우리카드 면접관 분들은 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너 무슨 얘기 할 거야?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는 그 분위기? 그게 진짜 좀 컸던 것 같아. 맞아. 보통 면접 들어가면 내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맞아. 동안 이거를 듣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기면서 얘가 뭐 했나, 이렇게. 그게 사실 사람 더 주눅들게 만들잖아. 맞아.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있나? 라고 이렇게 조금 주눅이 드는데, 맞아. 실제로 우리뿐만 아니고 동기들이나 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블라인드였다. 근데 이제 면접이라고 하면 그냥 지원자를 회사가 평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맞아. 지원자가 회사를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한데 면접 때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 회사에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 나는 이게 되게 그냥 내 관점일 수도 있는데 나는 루키분들이랑 인사팀분들이 오셨잖아. 근데 그분들 간에 서로 간의 관계도 내가 자꾸 보게 되더라고. 만약에 그분들이 서로가 불편한 관계시면 결국에는 나도 그분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거기 가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도 서로가 되게 편하게 대화하시고 먼저 뭐 이렇게 스스럼 없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내가 더 이 회사를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이렇게 열망하게 됐던 것 같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조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신입사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5년차 미만의 직원들이 회사의 약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5%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사실 향후에는 회사를 주도해 나갈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젊은 조직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젊은 조직이라는 거는 정말 공감을 크게 하는 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사실 되게 이렇게 근처에 또래 나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저희 부서만 봐도 그렇고 사수분도 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대부분이 모든 부서에 젊은 직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방금 되게 자유로운, 유연한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부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좀 특성이 달라서 정말 유연한 부서가 대부분이지만 조금 업무 특성상 덜 유연한 부서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권을 생각했을 때 정말 유연한 편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다들 이제 취업할 때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워라밸. 그치. 퇴근 몇 시에 하냐. 그치. 이건데 어떻게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어떤 것 같아? 우리카드의 워라밸은 몇 점인 것 같다? 100점. 워라밸은 내가 빨리 퇴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출근도 중요하잖아. 맞아. 근데 출근도 너무 일찍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눈치 안 봐도 되는 그 분위기? 난 그것도 진짜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 52시간이 도입되고 나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근무 시간이 되게 단축이 됐고 대부분 워라밸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사실 주 52시간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 카드는 딱 정시에 PC가 켜지고 또 6시 아니면 늦으면 6시 10분에 무조건 PC가 꺼져요. 이제 이거보다 더 업무를 하려면 부장님 그리고 상무님, 그러니까 본부장님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딱 PC가 6시, 딱 6시 끝나잖아. 아니면 6시 10분에 딱 끝나고 그때 되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퇴근을 하는 분위기니까 맞아. 뭔가 정신적으로 퇴근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받는 게 없는 게 되게 큰 것 같더라고. 나는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도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 사실 우리가 위치도 위치고 일찍 빨리 끝나기도 하니까 친구들은 생각보다 퇴근한다면서 눈치 보면서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빨리 도착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 이제 업무를 가끔 이제 분기 말에 좀 바쁠 때 야근을 하게 돼서 한 7시 정도쯤 돼서 이렇게 살짝 사무실을 보면 거의 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카드가 진짜 워라밸이 좋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카드에서 너가 합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나를 정말 숨김없이 제대로 다 보여줬다는 거?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학부랑 대학원 전공이 사실 다르거든. 근데 이 다름이 나한테는 약간 주눅듦도 있었어. 사실 다른 데 면접 갔을 때는 왜 이렇게 다르게 왔어요? 되게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나는 근데 이 두 가지를 정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고 나를 정말 숨김없이 계속 표현하고 그렇게 했던 게 내가 그래서 내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 구슬도 깨워야 봄이지 않냐. 데이터도 그냥 데이터만 분석할 줄 알면 뭐하냐. 그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여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계속 나를 어필하고 계속 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1차 면접 끝나고도 그렇고 2차 면접 끝나고도 그렇고 나 이거 못 말해서 아쉬워. 이 느낌 없이 그냥 나를 완전히 딱 보여주고 나왔던 것 같아. 오빠는 뭐였어? 나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그냥 막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맞아.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회사에서도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 맞아. 라고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게 막 맞아떨어졌으니까 합격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잘 봤네 우리 카드가. 많이 힘드시죠? 뭐 회사도 알아봐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나한테 맞는 회사인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이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그대로 조금만 더 힘내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가 있으실 거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카드에 오셔서 제 일을 함께 하시는 걸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첫 마디로 해주고 싶은 건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결과에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도 제 스스로는 사실 제일 잘 알잖아요. 취준생들이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정말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니까 좀만 더 힘내셔서 함께 우리카드에서 저희 맛있는 밥 먹고 카페 가고 함께 광화문 생활 즐겨봐요. 화이팅! 이 영상으로 사실 담지 못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카드라는 회사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잘 준비하셔가지고 향후에 선후배 관계로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